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좀 변화되는 부분이 꽤 많은 상황인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개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은이 이제 또 금리 결정을 4월에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주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한은 다음 주 화요일 금통이 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시장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 전망이 상당 부분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최근 들어서 특히나 오펙 플러스의 급격한 갑작스러운 감산 결정이 사실상 우리나라 한은 금통위는 물론이고 미국의 연준까지 사실상 상당 부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에 앞서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 다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최근 일단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3월달 4.2%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내 최저치의 상승률을 보였다. 물론 이제 지난 7월달, 작년 7월달 6.3% 정점 이후에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일단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 정부도 추구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의 안정화를 위한 목표치는 일단 연간 상승률 약 2% 내외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까지 이르기까지는 상당 부분 아직도 갈 길이 험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 4.2% 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가장 큰 배경은 국제 유가의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어제였죠? 오펙 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감산 결정, 이로 인해서 사실상 이때까지 우리의 안정화 부분, 물가의 안정화 부분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었던 국제 유가 부분이 사실상 변동성 부분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설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추후 국제 유가의 변동성 여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4월 금통위는 다음 주 11일이고 미국의 FOMC는 5월 2일과 3일, 이제 약 한 3주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 사실상 시장 내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이 되어 왔는데, 혹여나 이 부분이 네. 그렇죠. 혹여나 이 부분이 역전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불안한 요인인데, 이 부분이 혹여나 이번 다음 주에 있을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하고 만약에 5월 2일 날 미국이 FOMC가 금리를 약 한 25bp 정도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역전된 역전금리 차가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벌어지게 된다라면 일단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시장은 환율 시장이 되겠습니다. 환율의 상승 부분이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화는 조금 더 상승하는, 달러화의 가치는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 이러면 어떤 모습이 생기게 되냐면요,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물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서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수출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 제품 가격 경쟁력이 상승을 하면서 수출이 잘 되어질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습니다. 하지만 당장 나타나는 우리 금융시장 내의 문제, 그리고 우리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그런 상황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물가가 상승을 하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다. 따라서 당분간 국제 유가의 방향성도 보셔야 되겠지만 환율의 방향성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수입 물가의 방향성,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유출 가능성, 거꾸로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당분간은 잠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내수에 집중을 하는 그런 업종들의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비중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담아놓는 것이 조금은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는 것도 어찌됐든 간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통화 정책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금리 인사 속도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죠. 상황에 직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국제 유가라는 부분, 원자재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상당 부분 노력을 하면서 하향 안정화, 결국은 원유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힘입어서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해왔었던 물가 불안을 좀 잠정적으로 잡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오펙 플러스의 그 당혹스러운 어떤 그 감산 결정, 5월 달부터 하루에 116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사우디의 50만 배럴 감산을 축으로 해서 각 국가들, 오펙 국가 플러스 러시아까지 합사를 해서 감산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물론 물가 당국을 그리고 통화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유가 감산이 되어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 소비의 위축,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소비를 할 만한 돈, 그리고 소비를 할 만한 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비자가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처분 실질소득이 감소를 한다. 가처분 실질소득. 미국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요. 미국은 교통수단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 특히나 생활비 중에서 필수 소비 생활비 중에서 휘발유, 유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유류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그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 다른 쪽에 쓸 소비 부분을 휘발유에 더 써야 되니까 이 부분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이런 또 하나가 또 뭐냐면 실질적으로 따져보시게 되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개인 소득분, 개인 소득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좀 뒤처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약 5% 내외라면 평균 임금 상승률은 지금 현재 3.5에서 4% 내외로 좀 처지고 있다. 이렇게 된 이런 것도 결국은 실질 소득, 명목 소득은 약 4%가 상승하는 부분이지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마이너스의 상승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소비 재원의 축소,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미국 일단 전략 비축률을 상당 부분 써왔습니다. 그래서 유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상당 부분 노력을 해왔었죠. 근데 미국의 전략 비축률가 약 한 6억 배럴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3억 7천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미국 상황, 전략 비축률을 오히려 더 풀 수 있는 상황이겠느냐? 3억 배럴 밑으로까지 그들의 전략 비축률을 축소할 수 있을까?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략 비축률을 오히려 쌓아가야만 하는, 다시금 올려가야만 하는 상황일 텐데, 급작스러운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으로 인해서 유류 가격의 변동성을 저지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 비축률 방출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물가 불안 상황, 일단 안정화 국면이 지금까지는 보여줬다 하더라도 아마 당분간 혹은 국제 유가의 변동성 여부에 따라서 상당 기간 물가의 불안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은 곧바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전망을 해왔었던 5월, 6월 달 미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7월에 약 25bp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조금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 전망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목 변수 꼭 유념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위축 상황이 과연 국제 유가의 상승과 맞물려서 곧바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좀 이연이 돼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저축이라는 부분은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변동성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 빅텍 플러스를 빅텍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구조조정 이야기가 하루도 끊이지 않게 자주 우리 시장에 회자되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유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관련 이슈들도 꽤 많습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이제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율이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좀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시장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에는 그 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국제 유가의 변동성, 결국 전기차의 어떤 그 방향성,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한쪽에서의 어떤 그 힘든 부분이 한쪽에서 이제 그렇죠. 좋은 쪽으로도 다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기차 시장의 판도 변화가 지난 1월, 2월 그리고 3월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비아드 BYD가 여전히 이제 그 세계 1위 23% 내외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게 되면 14% 내외의 테슬라를 현격하게 앞질러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중국 비아드의 그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0% 가까운 93%나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 그 배경. 테슬라는 약 50%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한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아드는 93%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상승률의 격차, 이 부분을 어디서 찾아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첫 번째는 비아드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되었다라는 부분.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보다 비아드의 성장세가 조금 더 빠르게 상당 부분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신차와 관련된 판매가 양극화 현상을 달리고 있다. 전체적인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전기차의 판매량은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야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성장은 오히려 상당 부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현대기아차의 성장률이 그리고 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부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쪽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미국향과 중국향을 면밀히 따져놓고 어떤 쪽에 내가 줄서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미중 간 갈등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갈등은 계속 가속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전기차 시장은 레드오션 시장에 이미 진입을 해놓고 있는 시장이다. 과연 누가 가격 경쟁력을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더욱더 치고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유럽은 이미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는 물론이고 기존 자동차도 이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겠다라는 조만간 2035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이미 선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또 하나가 있죠. 전기차의 또 하나의 경쟁 상대 수소차가 되겠는데 수소차 갈 길이 일단 조금 좀 험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전기차의 또 다른 경쟁자로서 새롭게 등극할 가능성. 여기서 현대기아차가 상당 부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당장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기차 시장의 판도 변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의 판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이런 비아드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의 변화랄지 성장률의 변화랄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늘 투자 전략 간단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당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 안에 딱 두 가지입니다. 국제 유가의 방향성과 변동성 부분과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에서의 흑자 전환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고 가자라는 말씀. 좀 안전한, 지금 변동성 장세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좀 참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개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